네, 주식 투자자들 또 연말이면 적당히 쉬어갑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변수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우려로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풍랑이 몰아칠 내년 증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김장렬 상상인증권 IT 전략 담당 상무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주식시장 정말 인플레이션 우려를 걱정해야 되는 건지 오미크론을 걱정해야 되냐. 워낙 걱정되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우리 시장을 연계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 지난주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를 이제 내년에 한 3차례 올릴 것이다. 이런 예상을 가늠케 하는 조치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해 볼 때 미국 증시를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2022년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식이 빨리 회복했잖아요. 예. 네, 그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는 백신만 맞으면 괜찮아질 거다. 시간만 기다리면. 예.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 금리를 상당히 올리지 않을 거니까 유동성은 계속 지급될 것이다. 재난지원기금 포함해서. 이렇게 버텨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인플레가 워낙 강하니까 네. 이제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금융시장의 관계자들한테 던진 거죠. 숙제로서. 네. 알아서 이제 적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둘 중에서 이제 그 유동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유동성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없어지는 겁니다. 내년도 봄 지나면은. 돈 푸는 건 확 줄어든다. 확 주는지 천천히 주는지 모르지만은 이러냐 천천히 줄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려면은 경제상에 안 좋은 거니까 숙제 준 대로 내년도 2번, 3번 금리 인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숙제가 됐으니까 두 가지 힘 중에서 우리가 버팀목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유일한 거는 이제는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오미크론을 얘기하기 이전에 현재 백신이 무용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효과가 낮다는 게 이제 여실히 증명됐잖아요. 돌파가면. 돌파가면.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아닌데 돌파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미크론 같이 변이 계속 나오면은 이게 자칫하다가는 2년 지났는데 향후 2년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가 안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버팀목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는 더 불투명해졌으니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인데 웬만하면 주식시장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버티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버티는 정도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붕괴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어떤 업사이드를 보고 하시는 거는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지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버튼에서 하나는 확실히 없어졌고 하나는 불확실한 거죠. 돈줄은 확실히 이제 쪼여지니까 없어진 거로 봐야 되고. 그렇죠. 코로나 변수가 새로 터지니까 보수적으로. 이게 보수적이란 말이 또 사실 좀 모호하긴 한데. 보수적이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 없으면 주식시장 발 빼는 게 맞아요. 발을 빼는 거. 발을 빼는 자신이 없으면. 자신 없으면. 자신 있으려면 두 가지인데요. 자기가 아는 종목, 공부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6주 내에 승부 보는 게 아니고 6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거죠. 진짜 펀더멘털이 강한 주식. 예전에는 펀더멘털 약한 주식이냐 이 얘기가 아닌데 작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펀더멘털이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가는 시장이었거든요. 아까 두 가지 버팀목으로. 근데 한 가지, 두 가지 없어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펀더멘털로 압축하는 주식 시장이 될 거예요.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거고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트레이딩 해야 되는 겁니다. 트레이딩 어떤 뜻인가요? 낙폭 과대 주식만 고르는 거죠. 낙폭 과대 주식만 고르는. 철저히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을 때 만약에 흥분해서 좀 이따 배당 주식이 나오면 배당 주식을 이제 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낙폭이 됐을 때 분할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장이 방향이 쉬워서 올라갈 때는 어느 주식 사도 대충 맞아요. 10% 먹든 5% 먹든.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 낙폭 과대에 대한 트레이딩하고 또는 진짜 자신 있는 주식을 6개월 뒤를 바라보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믹스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보수적이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신 없으면 발을 빼고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기분이 좋은 종목을 6개월 정도 보유하는 거. 네, 그렇죠.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아주 그때 사라. 어떠한 주식도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데 아까 지난주 미국 시장 얘기를 잠깐 하시다가 말씀을 말았는데 지난주에 또 굉장히 그 미국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게 테슬라. 우리 서학개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뭐 CEO가 주식을 판다니까 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야 테슬라 앞날 정말 어두워지는 거야? 이런 걱정도 있는데 상무님 어떻게 테슬라 이것도 뭐 뭐가 바뀐 겁니까? 오비락이라고 부른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거꾸로 이제 진행자 앵커님이나 제가 엄청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돈이 이제 주식을 팔아서 마련해야 되는 어떤 자금줄이다 하면은 언제 파느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조 비슷하게 인디케이션을 본의가 있었던 아니면 우연찮게끔 전달된 건 맞는 거고요. 예. 대한민국도 지금 최근에 그 모 회사, 그 플랫폼 인터넷 회사의 임직원들이 이제 또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입니다.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났었어요. 회사의 그 임직원들이 어느 시점에서 그 어느 시점이 공교롭게 많이 올랐을 때 하는 거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예. 그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회사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영진들이 주식을 팔면 보유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개미들은 어떻게 되나?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무슨 사연이 있을 법도 합니다만 서학개미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식 서학개미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종목을 잘 모른다. 그래서 요즘 뭐 ETF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ETF 500을 사고 싶은 사람들. 아까 보수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참 질문이 조금 좀 헷갈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그 ETF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우리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쉽게 주식을 해왔다. 상대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거든요. 10% 15% 먹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큰 폭을 생각하면은 순위 얘기는 IT 주식이라고 하죠. IT 주식이 많이 가는 거죠. 나스닥 주식. 예. 지금은 그쪽이 더 페이버러블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S&P 쪽이 좀이나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을 잡는 데는 예. 숙제가 주어졌으니까 내년도 3월 달에 테이퍼링 끝나고 그다음에 실제 금리가 인상되는 그 시점이 오히려 제대로 한번 이제 엔트리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하더라도 지금 매수하고 싶어도 나눈다 하더라도 제대로 들어가는 거는 그 금리 인상이 임박했거나 실제 이루어지는 순간 이후에 오히려 대세적으로 장이 방향성을 잡을 거예요. 국내든 미국이든 간에. 예. 그래서 그 전에 들어간다면 철저히 낙폭화돼. 장이 2, 3% 빠질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예, 나누어서. 그다음에 큰 흐름의 장은 모든 사람한테 해피하게 나오는 것은 아마 3월, 6월 내년도 금리 인상이 확실해지는 시점. 그 이후에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 정도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3월이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올라갈 즈음에서 뭔가 시장의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다 잡았을 조금 때. 적절하게 라고 그렇죠. 지금은 조금 네. 보수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네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시장이 더 걱정인데 미국 시장은 그런 대로 굉장히 힘있게 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 서울 증시, 한국 증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우리 시장 왜 이러고 지금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증시의 세 가지 테마잖아요. 네. 코로나, 금리 인상, 약간 산업계로 보면은 공급망 위기 이슈가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도 관련되는 거긴 하지만은 이 중에서 아까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잡혀야지 뭐 공급망 이슈가 잡히든 말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도 내년도 잡힐지 모르는 건데 이거는 공통적인 거죠. 대한민국은 하나 더 있어요. 우리만의 이슈. 대선입니다. 대선. 예, 3월 초에 대선인데 제가 뭐 정치적인 코멘트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대선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치려면은 클리어 위너가 빨리 잡히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유력 후보가 확실하게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대선이 되더라도 한쪽이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받아서 정책을 자기의 입지를 확실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표도 그렇고 그 전에 빨리 그런 게 결정되는 것이 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관련된 주식이나 아니면 섹터에 대한 관심이 가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예측을 하기가 거의 지금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혼선이 벌어지면은 네거티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선이 우리의 고유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변수긴 변수입니다. 네. 아까 저희 부동산 정책을 토론했는데 뭐 여야 후보 간에 차별도 없으니까 뭐 증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뭐 우리 산타랠리 어쩌고 하는데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네, 없는 거고요. 산타랠리가 아니고 지금 2,900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분기 예. 내년 3월까지 봤을 때 대선을 잘 모르니까 2,900에 3,150을 접근을 드리는데 2,900에서 3,150 레인지를 사실 전에 그 한 얼마 전만 하더라도 2,800까지 낮췄는데 예. 오미크론이 아주 시리어스하게 위중증을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단을 약간 높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하단까지 미치면은 좋은 바이 찬스고요. 예. 그렇지 않고 3천을 회복하면서 끝날지는 단기적으로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낮게 잡고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산타랠리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네. 산타랠리도 없고 그 내년 지금 대선 전망도 조금 굉장히 한쪽에 우위를 침투기도 어렵고 내년도 그럴까요? 전체적으로도? 내년도 지금 예측은 3월 달까지 2월 3월 대선까지 미국에서 테이퍼링 끝날 때까지 예. 이 겨울에 그 코로나가 미국도 한국도 영국도 이게 잡히는지 아니면 계속 가는지 병상을 확보하는지 이 모든 것이 공급망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전하거나 편안하게 볼 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2,500, 3,550에서 상단보다는 중간 이하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겠습니다. 2,900에서 3,150의 중간 아래 정도로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우리 국내 시장 삼성전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7만 원 중후반이죠. 지금 조금 예, 회복한 듯 했는데 뭐 거기서 더 이상 힘을 못 받네요. 7만 원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삼성전자 흐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닝적으로는 이게 규모로 보면 아마 1분기, 2분기 어느 시점이 바닥이 될 거예요. 1, 2분기 어느 시점에 바닥이 될 것 같다. 근데 주가는 미리 선행을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주가가 사실은 7만 원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10월 달에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네. 지금 올라온 것이 한 90%의 긍정적인 건 반영이 돼 있어요.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질 것이다 내년도에. 예. 그 우려 때문에 이른바 그 윈터 이즈 카밍이라는 외산 리포트 때문에 8월부터 시효가 안 좋았거든요. 예. 결론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윈터는 윈터인데 시베리아급 윈터가 아니고 뭐 제주도급 불과한 걸로 돼서 예. 주가가 그래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원 중후반도 그나마 잘 왔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제 목표 주가가 82,000원으로 제가 10월 중순에 제가 목표 주가 82,000원 바이를 했는데 82,000원. 예, 예. 아마 이거 도달하는 거는 1월 달 해 넘기고 가봐야 되는데 예. 변수는 일단 반도체 가격이 별로 안 빠진다 했는데 예. 1월 달, 2월 달 우리 구정 전까지 예.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진짜 덜 빠지는지 그 폭을 투자가들 다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거 폭을 확인하고 나서 더 밀어붙일지 아니면 아니야 반도체 가격이 덜 빠지긴 하지만 빠지는 게 팩트야. 그럼 비수기거든요. 반도체가 1월 달에. 1월 달에. 그럼 그거를 보고 좀 더 보수적으로 좀 기다릴지 그 판단이 될 것 같아서 대충 제 목표 주가 근처로 가면은 굉장히 좀 저항이나 현실 체크가 아주 세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주가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이거를 사야 된다. 내년 1월 달에 9만 원 된다. 올해 초처럼 그렇게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버텨주는 역할 정도로 충분했다. 이렇게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는 잘 들리진 않네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중립에서 약간 네. 올라왔는데 주가가 예.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제 대충 중립인 거죠. 현 네, 시점에서는. 그렇군요. 워낙 반도체 업종에 지금 관심이 많으니까 여쭤봤고요. 조금 늦었지만 연말이 되면 늘 배당 투자들 관심이 많은 지금 시점이 제가 조금 늦었다고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그래도 네. 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원래 배당주 하면은 우리나라 크게 세 가지죠. 예. 이젠 은행주, 금융주가 배당 많이 주잖아요. 예. 은행이나 보험주. 그 다음에 통신주가 배당을 많이 주죠. 통신요. 예, 네. 그 SKT, 뭐 KT 이런 주식이요. 아, 당연히 그런 주식들이 연말에 주가가 연초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은 배당 수익이 보통 5% 6% 됩니다. 현재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온 것이 SKT도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SK텔레콤을 SK텔레콤이요? 했습니다만은 조금 늦었긴 했어요. 배당 투자하기에는. 예, 늦었지만은 28일 날까지 사면은 29일 날 배당 낙이니까 네. 배당을 먹거나 아니면 좋다 하면 28일까지 보유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내년도 사업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SK텔레콤의 긍정적인 거는 5G 시대가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네. 그래서 아마도 현 시점에서 엄청나게 오르지 않는다면은 보유하고 넘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거고 은행이 사실은 좋은 건데 금융주가, 예, 은행주가. 금융주가 좋은 건데 은행주는
이제 대출 규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 그 금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출 규제 그 이슈가 대출 총량 규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28일 대장날 다음에 계속 좋을지는 솔직히 단기적으로 확신이 안 쓰는 거고요. 네. 오히려 보험주는 그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후퇴했잖아요. 위드 코로나 후퇴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조심하고 하니까 조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보험회사 입장 좋습니다. 사고가 들라고. 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은행보다 약간 배당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은 그 정도는 리스크를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신주하고 보험 쪽에서 좀 더 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점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배당에 그래도 관심을 갖는다면 통신주 그리고 보험주를 조금 네, 이렇게 생각해볼 좀 여유는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시장의 오르내림이 워낙 지금 빈번하게 되고 변동성이 크니까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상무님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네. 제안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한 13개 종목이 좀 길긴 한데 예.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IT 종목하고 예. 뭐 에너지 관련되는 OCI라든지 몇 가지 종목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커버하는 거고 네.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공식 커버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이라는 건 상상인증권의 공식 커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공식으로 하는 거는 IT 종목하고 네. BGF 리테일, 네. 그다음 OCI, 그다음 두산 퓨얼셀, 네. 이 정도는 공식적인 거고요. 네. 나머지 아까 SK텔레콤 포함해서 금융주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이라는 전제를 깔고요. 네. IT 종목은 사실은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삼성하이닉스가 절대 주가가 안 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소기업 주식이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그러겠네요. 다만 6개월을 봤을 때 굉장히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 있습니다. 네. 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 반도체 이제 소재주, 반도체 소재주 네. 안정적인 거죠. 예. 그다음에 삼성하이닉스나 인텔 같은 회사로부터 확실한 주문을 받는 안정된 이제 커스터머가 많은 주식도 있고 예. 또 하나는 폴더블 폰. 휴대폰에서 폴더블 폰 잘 나가거든요. 그렇죠. 폴더블 폰 관련되는 주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월덱스라는 주식이 소재주고요. 예. 삼성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인텔, 마이크론 다 이제 소재주, 고객을 갖고 반도체. 있고 네. 인텍플러스 반도체나 그 디스플레이에서 후공정, 예. 어셈블리 테스트 이런 쪽에서의 검사 장비 중에서 탄탄한 주식이 이제 인텍플러스라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네오셈이라고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세경 하이테크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필름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주식들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IT 관련 반도체 소재.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고 한 3개월 뒤를 보신다면 내년도 아마 봄 가까이 되면은 이런 주식들은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엠로라는 회사는 우리가 공급망 하는데 엠로. 공급망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솔루션을 풀어주는 소프트 회사가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솔루션. 예. 네, 대한민국의 이제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엠로라는 회사가 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금융주에서 뭐 KB 정도로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KB 금융지주.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기타 종목에서는 지금 확신한 거는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테스트. SD 바이오 센서. 시전하고 비슷한 계통인데 SD 바이오 센서를 공식 커버하지 않지만 이것도 괜찮은 종목이고 SK텔레콤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역발상인데 우리가 또 뭐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움츠러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 움츠러하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는데 그럼 편의점이 잘 됩니다. 편의점이. 지금 주가가 안 간 주식에서 BGF 리테일 같은 주식은 지금 공식 커버하는 주식인데 사두면은 사람들이 이제 혼술도 혼밥도 다 집에서 먹는 트렌드가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1, 2개월 될 때 단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공급망이 빨리 해소가 안 되면은 어쨌든 제품도 다 실어 나가야 되는데 화물로 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화물 여객기에서 화물의 그 가장 수요를 보는 것이 대한항공이죠. 일반적인 저가 항공주야 그 해외 여행 가시는 분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대한항공은 여행객으로 나는 수혜는 10몇 프로도 안 돼요. 화물에서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한항공이라든지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표면상을 보시는 거하고 달리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을 때 더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리상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상상인증권 IT 전략 담당 상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